대해서는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류민추안 선수와 조혜연 선수의 속기 대국. 네, 지금 여기를 교환을 다 30초. 시켜놨죠. 하나, 이곳을 통해서 굴복을 강요하고 넷, 여기를 찝어서 다섯, 좌상계 형태를 좀 더 여섯. 깔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를 밀어갔는데요. 이거 조혜연 선수 이거 노림이 있어요. 노림이요? 네. 지금 여기 백도를 살리는 과정이잖아요. 조혜연 선수가 지금 여기를 밀어서 여기 끊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흑이 이쪽을 받으면 여기 치중을 보고 있습니다. 끊을 수가 없나요? 치중 갈 때 끊으면 여기를 젖히고 마지막. 뭐 이런 식으로 가는 노림이 있기 때문에 셋, 지금 일단 굉장히 네. 뒷맛 나쁘게 상대를 다섯, 만들면서 어떻게 여섯, 받을래라고 물어봤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실전은 그래서 여기 찝어서 받았습니다. 여기 치중을 없애면서 여전히 이수는 안 된다는 뜻이네요. 류민추안 선수가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지금 딱 끊는 순간에 자충이죠. 그래도 젖히는 건 기분이 좋겠어요. 이쪽을요. 네. 지금 사활이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교환이 어떤 영향을 30초. 줄지 하나, 백이 좀 떨려서 셋, 넷, 다섯, 여섯. 네, 두지 못했습니다. 네. 뭐 집으로 본다면 젖히는 수는 부분적인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 여기를 막으면 찔러서 아까 같은 자충 형태가 이제는 안 나오고요. 끊으면 바로 따먹힘 당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젖히면 흙이 여기로 꼬부려서 한 집 날 곳을 없애면서 이제는 백이 먼저 둬도 이 사활을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안전한 길로 갑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근데 지금 이런 진행이라면 조혜연 선수의 이수와 이수의 교환은 류민치안 선수의 이 정확한 수에 막혀서 별로 득이 없어 보입니다. 없는 편이 흑의 형태에 대한 뒷맛을 나중에 노릴 때 백이 완벽하게 살아놓고 나서 나중에 뒷맛을 노릴 때 젖히고 밀고 들어가는 이런 걸 노릴 수가 있었고요. 이수 교환이 됐지만 여전히 여기는 흑이 둔다면 한 집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진행은 별로 득이 없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장 확실하게 지금 이제 살아두는 쪽을 선택을 하는데요. 네. 지금 두 대국자가 한 발 더 앞을 내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를 백이 살고 흑이 여기를 두는 것까지 머릿속에 그려져요. 그러면 여기를 살고 여기를 뒀을 때 그 다음 백이 어디를 둘까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쪽 뒷맛이 좀 나쁩니다. 들여다보거나 다섯, 붙이거나. 여섯. 그래서 조현 선수가 백도를 살린 이후에 흑 진영을 건드린다면 어떻게 살리는 편이 가장 좋을까? 그것을 계속 이제 고민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네. 이제는 좌기를 받는 건가요, 흑이? 좀 더 그 전에 뭐 깔끔하게 교환을 시키기에는 이제는 없거든요. 여기를 받아도 백이 살리긴 살려야 되는데 백이 이렇게 치받으면서 한 집이 난다면 이번 또 이쪽이 좀 그렇죠. 찜찜하니까 하나, 교환 자체가 둘, 별로 득이 없어 셋, 보이고요. 넷, 그렇다면 이제는 다섯, 저하기를 건드려야 하지 않나 여섯, 싶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근데 그 수는 지금은 백이 무조건 반발하지 않나요? 백이 지금 여기가 이렇게 다 깨진 마당에 뒤로 받을 맛은 참 안 납니다. 반발이라면은 어떤 진행인가요? 안쪽 젖히는 수입니다. 뭐가 됐든 간에 일단 백은 이것을 생각을 해보게 돼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약간 제스처가 재밌었는데요. 조현 선수가 7, 8 할 때 잠깐 다른 곳을 봤던 것은
약간 판단이 애매하니까 연장책 쓸 곳이 없나 잠깐 봤다가 없으니까 그냥 바로 선택을 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몇 수 정도는 그려지는데요. 지금 흑이 뒤로 후퇴하는 순간 이미 건드려서 약간 손해거든요. 그럼 루민치안 선수가 이제 여기까지 단수 칠 확률이 높습니다. 단수를 치고 백이 이어주면은 흑도 여기 처리가 그럴듯한데 반대로 백이 이런 데 밀고 들어가면 지금 또 여기 좀 애매해집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네, 따내고 단수 칠 것 같아요. 네. 무난한 진행은 쉽지 않다고 보고 루민치안 선수가 붙이는 수로 좀 변화를 준 걸까요? 네, 지금 변화를 줬고 패가 해볼만 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저 패가 흑이 해볼 만한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30초. 백도 이쪽 부분에 뭐 붙인다든지 패감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저 상황에 대한 판단은 좀 어렵습니다. 네, 역시 따냈고요. 루민치안 선수가 이 장면에서 뒤로 이렇게 맞고 여기를 허용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득이 없습니다. 애초에 안 붙이니만 못했어요. 그럼 흑도 이제 단수를 쳐야 되고요. 네. 참 이 바둑의 정리가 참 안 끝나는 것이 지금 여차하면 맞습니다. 어떤 상황까지 고려를 해야 하냐면요. 셋, 이 패를 흑이 이기면서 두터워진다면 다섯, 여섯. 흑이 여기를 나가고 따낼 때 여기를 두면 이 백돌 전체가 못 살아 있습니다. 여기 패를 통해서 삶을 확보를 해야 되는 형태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변신까지도 가능하군요.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네, 지금 저패 끊임없이 싸웠지만 아직까지 조현 선수가 약간 앞서는 흐름인 것만 분명한데 네.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마지막 승부처 굉장히 중요한 패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팩감은 우아기 아, 쪽을 참. 건들면 하나, 되니까 둘, 백이 많은 거 아닌가요? 넷. 근데 이쪽이 약간 애매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건드렸다가 백이 못 살 수가 있어요. 아직도요? 네, 지금 그런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면 백이 지금 여기 한 집 확보잖아요. 근데 이러고 패를 하다가 흑이 잡으러 가면 이제 백이 여기서 한 집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찝는 건 백이 선수예요. 그런데 여기를 뒀을 때 언뜻 보면 이제 여기에 한 집 확보와 여기 찝어서 흑을 잡으러 가는 거 맛보기로 보이는데 네. 흑이 이렇게 내려서서 받으면 좀 애매합니다. 이수로 인해서 여기도 한 집이 안 나고 여기도 한 집이 안 나죠. 마지막.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됐다간 다 잡혀버립니다.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잘못 건드리는 것은 백도 좀 떨리네요. 떨리기도 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팩감을 사용해야 합니다. 네. 무턱대고 쓰다가는 백에 사활과 걸릴 수도 있겠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래도 지금은
비교적 확실한 팩감도 흙이 몇 개는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서로 확실한 것을 사용을 하다가 누가 먼저 모험적인 팩감을 사용하느냐입니다. 뭔가 조현 선수가 이제 다음 건드린 팩감이 여기가 될 확률이 높긴 합니다. 왜냐면 앞서 말씀드린 이 형태가 나왔을 때 백의 사활이 불안하긴 하지만 백이 그냥 받아주고 지금 이 형태에서죠. 저기를 받아주고 흙이 해소하면 그 다음에 여기 수가 나지 않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뒷맛이 고약해 보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끊어서 둘, 이렇게 다 선수이기 때문에 넷, 다섯, 수가 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합니다. 네. 이 팩감을 쓰고 그냥 살자 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이 상황을 여기를 막으면요. 자체로 흙이 크게 당해요. 여기를 두고 이렇게 가는 게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부터 한 두 수 정도가 참 궁금하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앞서 일곱, 보여드린 그 이유 때문에 여기를 내려서도 백은 살아야 합니다. 일단 막았기 때문에 네. 안 받았어요. 일단 그럼 백은 이 팩감으로 이득을 본 거죠? 네, 자체로는 좀 이득을 봤는데 아직 여기 사활이 있어서 100% 이득까지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앞서 흙이 여기 내려섰을 때는 잡으러 가면 백이 잡힐 정도의 어떤 위험함이 있었지만 지금 흙돌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있기 때문에 잡으러 가더라도 백의 사활에는 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끼우는 것을 보는 팩감입니다. 팩감이 더 안 나오려면은 그냥 꽉 이어야 되나요? 뭐 그런 것까지도 생각은 해보게 되는데 네. 집으로 좀 손해가 커서요. 그래도 여기 이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전히 백은 이제 다음 팩감 정도는 어렵지 않게 발견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게 따내고 백이 젖히고 다시 따냈을 때 그 네. 장면에서의 흙의 팩감이 어디가 있을까요? 뭐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되겠네요. 따내고 제가 서로 확실한 팩감이 하나하나씩 없어지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백의 팩감 차례인데요.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수도 팩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소를 하면 여기를 내려서서 이쪽 한 점을 잡는 것과 백이 여기만 선수가 돼도 확실하게 여기 끊는 걸로 한 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우변의 흙집이 굉장히 많이 깨지기 때문에 끊는 수 정확한 팩감이네요. 마지막 하나, 한 점을 셋, 뭐 잡거나 해야 할 네. 것 같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제는 흙의 팩감이 어디 있죠? 일단 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저수는 조금 팩감으로는 애매한데 여기도 백이 패를 해소하면 흑이 피해는 크지만 해소 자체가 이 흑돌 전체를 잡는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기 때문에 집으로 크니까 받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내면 여기를 두고 살면 다시 여기를 살리면 된다는 뜻입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집으로 그렇게 네, 큰 자리인가요? 다섯, 여섯. 여기가 선수로 이렇게 된다면 크죠. 지금 상태에서 백집이 10집이 확보인데 아까는 2집이고요. 흑집이 7집은 늘어납니다. 15집인가요? 근데 선수 끝내기니까요. 후수 30집의 가치가 있습니다. 크네요. 조현 선수 귀를 받아뒀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지금 두 선수가 이 팩감 사용조차도 어려운 그런 혼돈 속의 국면에 있다 보니까 네. 정말 쥐어짜내서 한 패 한 패 찾아내고 있습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이제 조현 선수 마지막 출기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팩감에 대한 네, 고민인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거기가 좀 건드리기 애매한 팩감이었는데 근데 건드렸어요. 그 옆자리로 두면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하셨었잖아요. 이쪽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게 집으로는 더 득이에요. 지금 아까 이렇게 두고 이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마지막 하나, 둘, 이렇게 하는 셋. 게 된다면 집으로 더 득이죠. 근데 차이가 있다면 아까는 2점을 잡았기 때문에 100의 생사와는 상관이 없다면 지금은 여기 흑돌이 오면서 100의 생사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 집으로 득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100의 생사가 걸립니다. 그럼 팩감 사용이 좀 지금 여기 일단 어떻게 처리할지 지금 그 수까지 갑니까? 지금 2패를 제쳐두고 아예 그냥 여기를 둬버렸습니다. 당장이야 여기를 젖히고 이렇게 끊는 게 있으니까 100의 사활은 안전합니다. 근데 여기를 단수를 치면 2패를 하다 보면 2패를 지면 이제는 여기 끼우면 이 백돌 전체가 함몰입니다. 마지막 하나, 상당히 위험해졌는데요. 셋, 넷, 다섯. 패 가겠죠? 지금 여기를 못 따내는 이유도 이렇게 건드려 놓은 이상 이미 여기 끼우면 잡혔습니다. 글쎄요, 이거 약간 변수가 생겼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이러고 살았습니다. 그냥 귀는 패만만 남겨두는 건가요? 네, 지금 맛만 남겨두고 살았습니다.
느낌은 지금 이 젖히는 수부터의 처리는 백이 좋은 느낌은 아닌데요. 뭐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났으니까 좀 마지막 지켜봐야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루민치안 선수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는 것도 여기 사활까지도 좀 보는 거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형태가 진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백이 못 살아있죠. 정말 정리가 안 되네요, 이 바둑은.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뭐 악수가 아니니까 팩감 한번 팩감 쓰지도 않습니다. 네. 근데 뭐 팩감 안 쓸 이유는 사실 없었기 때문에 팩감 한번 쓰는 게 그래도 뭐 정수일 것 같은데요. 이제 백도 살아둬야 되는 거죠? 일단 사활이 걸립니다. 패로 버틸지 뭐 그런 선택인데 지금 한술 더 떴습니다. 여길 그냥 받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연결을 강요합니다. 대신에 이 호구는 흙이 여길 끊고 따내면 이쪽 패는 남았어요. 뭐 정말 처절하게 강수가 아니면 안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지금은 다섯, 백도 뭐 여섯,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형세 아닙니다. 여덟, 아홉. 가만히 이어서 받아주었고요. 지금 루민치안 선수는 여기 패를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패를 들어가면 백이 여기를 젖히면 이렇게 받을 때 끊으면 살아야 되고 선수로 이 상하가 끊어지면 이 패를 못 이기는 순간에 마지막 이 흙이 다시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지금 흙이 여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넷, 그래서 이 변화를 피했고요. 확실한 연결을 먼저 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렇게까지 연결을 계속 꾀할 거라면 이 정도의 안정성을 추구할 거라면 흙도 애초에 그냥 여기 있는 편이 좀 깔끔했을 것 같은데요. 아, 지금의 진행보다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두 대국자가 정신없는 과정에서도 참 여덟. 불꽃 투혼으로 이제 승부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백이 여기 젖힌 수나 흙이 여기 이렇게 둔 수는 좋은 선택 같지는 않습니다. 드디어 정리가 됐습니다. 네, 우아기를 확실하게 잡아뒀습니다. 네, 이제는 끝내기인데요. 지금 조혜연 선수가 좌변 안 받는 것도 오히려 지금 집으로 백이 버텨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도 그런가요? 한번 형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이번에는 흙의 끝내기 차례인데요. 미세했을 것 같아요. 지금 만약 거기 안 뒀으면 백이 여기를 패를 잇고 마지막 흙이 여기를 잇고 둘, 그 다음에 셋, 이제 백이 이쪽 끝내기를 넷, 들어가는 다섯. 그런 수순인데 바둑이 여섯. 미세했습니다. 근데 조현 선수가 지금 이곳을 안 받고 여기를 둔 게 워낙 크기 때문이에요.
과연 한 번 더 패로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럼 변화가 끝이 없습니다. 여기가 집의 가치가 굉장합니다. 하나, 둘, 셋, 넷, 7집, 100집에 7집이 늘어나고 한 15집짜리 끝내기를 가면서 지금 여기를 버틴 겁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그럼 이 좌변 패를 승리한다면은 흐름은 100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개가했을 때는 여기를 흑이 차지해도 만만치 않았으니까요. 우상기를요. 이 패를 그냥 끝내기를 당하면서 패를 이겨내면 100이 이겼습니다. 근데 앞서 중반 이후에 사실 100이 계속 주도권을 쥐고 있었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지금의 이 흐름은 조현 선수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귀부터 패감 다시 써갑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지금 일단 확정가로 보면요. 셋, 넷, 18, 22. 여기 맞아요. 패를 100이 이기면 한 54 정도 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흑집은 여기를 빼고 한 50집 정도예요. 그러니까 흑이 그냥 끝내기로 두 번을 두면 이런 데 두고 이런 데 둬서 한 9집 정도는 늘어나는데 100선으로 끝내기를 간다면 바둑은 100이 이깁니다. 네, 그래서 흑도 2패를 쉽게 양보할 수 없고 100도 2패를 진다면 지금 바둑은 더 복잡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승부 자체는 막상 또 여기를 쓰면 어렵나요? 마지막 지금 반대로 2패를 흑이 이겼을 때 100이 어느 정도 연타가 가능한지까지도 계산해 봐야겠네요. 아, 그러겠네요. 모든 가능성은 열어둬야 합니다. 자, 아직 좌변의 패가 남았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로 흑이 패를 이겼을 때는 한 흑집이 한 61 정도 됩니다. 백집이 한 50집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럼 100은 다른 곳의 연타로 마지막 조금만 득봐도 되겠어요. 셋, 넷, 근데 이제 여기를 제가 여섯, 무가라고 셌을 때 여섯, 그거니까요. 일곱. 다른 곳을 여덟. 연타하면 흑이 여기 두는 순간 거의 9집이 늘어나니까 뭐 연타를 한다고 해도 지금 이쪽으로 연타를 해야 되고요. 네, 연타를 생각을 해보면 이 정도라면 느낌은 미세합니다. 지금도 100이 좀 더 부가 있는 승부로 보여지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시 한번 백의 팩감 차례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에는 루민치안 선수의 팩감 차례고요. 백이 저 패를 이기면 덤에 걸린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백이 다른 곳에 연타라면 바둑이 미세할 것 같아서 딱 그 정도로 지금 백이 앞서니까 많은 차이는 아닙니다. 미세하지만 조금 편한 정도겠어요. 네. 흑이 뭐 대마를 잡거나 수를 내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백이 해소하는 순간 끝내기 두 방으로는 다섯, 흑은 안 되거든요. 일곱, 여덟, 아홉. 백은 끝내기 두 방이면 미세합니다. 흑은 이 패를 반드시 이겨야겠는데요. 눈에 들어오는 팩감은 이제 점점 서로 떨어지고 있는데 흑이 이곳이 팩감이 많이 나오려면 이렇게 쓰는 게 있긴 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두는 족족 좀 손해예요. 이쪽 단수는 여기 먹여치는 끝내기를 없애서 손해고요. 마지막 이쪽 하나, 단수는 둘, 원래 여기 젖혀 이으면 여기 한번 놔야 되는데 다섯, 그걸 여섯. 없애서 손해이고요. 다 손해이기 때문에 그 팩감을 최대한 뒤로 밀어두고 있는 겁니다. 이 끝낸 것도 팩감이죠. 마지막 그쪽 부분도 팩감이 좀 많이 나옵니다. 셋, 조현 선수가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것도 다섯, 지금 우변 쪽 여섯. 팩감이고요.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집으로만 보면 백도 여기를 빨리 한 점을 잡는 게 좀 득이고 흑도 쌍립을 선해야 되는데 흑이 이 쌍립을 서는 교환이 되면 여기가 되고 여기가 확실한 팩감이 됩니다. 지금 끊는 걸 보게 돼요. 그러고 나서도 뭐 치중 등에 좀 팩감으로 이용할 곳이 많이 생기니까 그다지 이쪽에서의 그 집 계산은 크게 중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집으로 손해를 보기는 싫었습니다. 네, 최대한 손해가 아닌 쪽으로 팩감을 사용하고 있고요. 대신 개수는 줄어드는 거죠. 네. 지금 조현 선수가 이제 이쪽으로 팩감을 사용을 하고 이 패는 흑이 이길 확률이 조금 높아졌네요. 대신에 집으로 약간 득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내기 연타로 가는데요. 제가 볼 때 2연타면 백이 이겨요. 흑도 한 번은 받아줄 확률이 높습니다. 마지막 하나, 그러고 나서의 셋, 집 계산이면 일단 미세하긴 미세합니다. 다섯.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패만 끝이 난다면은 오늘 대국 거의 다 정리가 됐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싸우고도 바둑이 미세해질 확률이 있으니까 네, 그런가요? 너무 계산을 계속 많이 하게 되고요. 네. 침묵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패가 끊을 맞습니다. 기미가 안 보여요. 네, 둘, 서로 패감이 많으니까요. 셋, 여전히 상황은 똑같습니다. 이 패를 다섯, 100 이기면 여섯, 흑이 일곱. 뭐 이런 대마를 잡으러 가는 패감이 아닌 이상에는 지금 회수했어요. 지금 안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찌르는 거 여기 패로 버티겠다는 건데요. 갑자기 새로운 변화가 나옵니다. 이 패가 더 편한가요? 지금 이제 루민치안 선수가 이 여기를 다 받아주다 보면 패감을 결국 다음에 써야 되는데 악수가 아닌 게 이제 거의 떨어져 가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 패를 받지를 않았는데요. 먼저 이제 그 앞선 상황에서 제가 계산했던 걸 말씀드리면 마지막 하나, 여기는 이제 백이 막으면 셋, 이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넷, 여기도 흑이 받아야 합니다. 다섯, 여섯. 그러고 나서 백이 패감을 그냥 이렇게 두고 따내는 걸로 계산했거든요. 근데 제가 계산해 본 결과는 반집 승부입니다. 근데 그 전에 네. 지금 여기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패가 승부가 됐죠. 이제는 개각까지 안 가겠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패감이 아홉. 약간 애매한데 그냥 썼습니다. 이제 애매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흑이 이렇게 내려서도 받으면 여기 쭉 타고 넘어가는 게 있긴 있어요. 그래서 사는 것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제 저 패감은 좀 안 사용하고 싶은 자리인데 먼저 패감을 사용을 합니다. 좌변패를 이겼으니까 흑이 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둘, 근데 셋, 사실 넷, 알고 보면 다섯, 백이 다시 이쪽을 여섯. 연타하면 일곱. 원래 이 연타는 이겼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손해입니다. 여기와 여기의 교환이니까 약간 손해인데 뭐 그런 계산까지도 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교환은 조현 선수 정말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흑도 이제 다른 곳에 어설프게 패감을 사용하고 따내면 원래는 이게 잡혀야 되는데 지금 안 잡히니까요. 최대한 득을 보고 나서 이렇게 쭉 타고 넘는 게 있습니다. 하나, 둘, 그러면 귀도 흑이 넷, 들고 다섯, 여섯, 돌도 살아가네요. 일곱, 여덟, 아홉.
그 진행인가요? 느낌은 원래 상황보다 백이 좋은 느낌은 아니긴 한데요. 근데 지금 제가 애초에 계산한 것과 여기가 달라지고 여기와 여기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좀 계산을 좀 새롭게 해봐야겠네요. 바둑은 조현 선수가 확실히 우세했던 바둑에서 그 우세가 조금 옅어졌고 이 패를 하는 과정에서 반집 승부까지 이제 백이 추격을 당한 딱 그 시점에 또 새로운 변화가 나왔기 때문에 네. 마지막 어렵습니다. 둘, 오늘 셋. 계산을 정말 많이 하시네요. 네, 집에 가면 보약 좀 지어 먹어야겠습니다. 정말 어지럽네요, 바둑이. 네. 자, 우선 좌악에는 흑이 확보를 해놨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백감이 다섯, 마땅치가 여섯. 않나요? 일곱. 일단 뭐 확실한 팩감으로 백도 사용을 해야 합니다. 백이 여기서 지금 집으로 아까 제가 계산한 것과 비교했을 때 집으로 손해본 게 한 10집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친다면 한 12, 3집은 손해보거든요. 한 12집 손해라고 보고 12집에 상응한 어떤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으로는 루민치안 선수가 좀 역전에 성공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흐름입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좌변패가 다시금 옮겨왔습니다. 계속 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넘어가는 수 나왔습니다. 네, 지금 느낌은 역전이 아닌가 싶은데 아직은 근데 패가 끝나지 않아서요. 흑이 뭐 어설픈 곳을 두고 패감 어설프게 사용해서 백이 따내고 흑이 넘어가고 그런 흐름이면 역전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요. 마지막 하나, 둘, 뭐 흑이 이런데 그냥 끝내기처럼 뒀을 때 백이 이 패를 해소하는 거라면 아직 흑이 숨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고 나서 이쪽을 둘 때 끝내기를 진행시키면 약간 흑이 이길 것 같습니다. 근데 조현 선수가 지금 다른 곳을 어설프게 두면 아예 그냥 재차역을 막고 패를 걸어버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흑이 여기를 그냥 넘어가면 아까랑은 다르게 이제는 백이 따내고 끝내기를 허용하는 게 아니라 먼저 끝내기를 두고 그렇죠. 나서 하나, 큰 자리를 두고 셋. 진행이 돼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미세한데요. 아까 상황보다는 백이 좀 안 좋아졌습니다. 네. 걸음이 심상치 않습니다. 류민찬 선수도 여기를 넘어가는 것 자체가 손해이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늦게 넘어가기 위해 이제 아껴두고 있습니다. 네, 참 묘한 게 지금 여기와 여기 바꿔치기가 일어났는데 집계산 자체는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네요. 여전히 기본적으로 미세합니다. 워낙 큰 변화들이어서 못해도 마지막 하나, 뒤죽박죽 차이가 좀 날 듯 셋. 보였는데요. 넷, 다섯. 그리고 여기 자충이 좀 있네요. 제가 지금 이쪽 자충까지는 좀 계산에 넣지 못했던 부분인데 여기를 이렇게 흑이 넘어가면요. 백이 따낼 때 따고 여길 틀어만 게 있네요. 그럼 흑은 받아야 됩니다.
그 형태라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마지막 하나, 그러면 둘, 백이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넷, 보겠어요. 다섯. 네, 제가 계산한 여섯, 것보다 백이 조금 더 좋은 일곱, 상황을 맞이합니다. 여덟, 아홉. 결국 약간 손해 팩감을 썼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패 지금 류민찬 선수 어떻게 해서든 이 패를 지금 양보를 안 하기 위해 썼는데요. 네. 지금 방금 다시 이제 이쪽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계산을 해보니까요. 제가 계산했던 수순은 이렇습니다. 흑이 여기를 나가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따내고 받습니다. 여기 따내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흑은 받을 수밖에 없는 형태였고요. 밀고 넷, 막고 다섯, 끊고 여섯, 이곳을 두고 막을 때 여기 따내는 끝내기를 하고요. 내려서고 따고 있고 막고 여기 찝는 끝내기가 있었죠. 지금 이제 팩감 사용하면서 그게 없어졌습니다만 찝는 끝내기하고 여기는 이렇게 당한다고 보고 네. 여기를 두고 끝내기를 진행시켜 봤는데 여기가 지금 없던 상황입니다. 이 손이 이제 여기 먼저 젖히는 걸 계산했네요. 제 계산으로 이렇게 됐을 때 백이 반집이나 한 집반 이깁니다. 마지막 하나, 둘, 그런데 지금 여기 팩감을 쓴 것은 넷, 류민치한 선수가 정확한 다섯, 판단이에요. 여기 여섯, 넘어가면 졌다고 봤어요. 일곱, 여덟. 그래서 아홉. 최대한 여기를 안 넘어가고 나서 어떻게든 버티려고 여기 썼는데 지금 결국 넘어가야 한다면 여기와 여기에 바꿔치기가 일어났지만 미세하게 백이 이기는 흐름입니다. 한 집에서 반 집 정도요. 네, 뭐 여기가 변화가 생겼으니까 또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앞서 이제 역전 흐름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여기 자충을 보질 못했었는데요. 아, 네. 그 자충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네요. 아,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형태가 자충으로 백에게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패싸움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곧 패싸움도 정리가 되겠죠. 류민치안 선수와 조혜연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함께 했죠. 서울 북악역 분과 포항 포스코 캠텍의 여섯, 마지막 일곱, 대국입니다. 여덟, 아홉. 조혜연 선수와 류민치안 선수의 대국. 결국은 지금 넘어가는 쪽으로 처리가 되고 있죠. 이 그림은 백이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이렇게까지 팩감을 사용하는 게 이 자체가 악수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혜연 선수가 이런 곳을 두더라도 팩감이 됩니다. 길고 길었던 그 여정이 지금 끝이 보이는데 마지막 조혜연 선수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둘, 네. 셋.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손의 팩감도 썼던 류민치안 선수인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밀고 들어가는 팩감 씁니다. 아까 이제 하변 쪽이 다 결정이 되기 전에는 이것이 확실한 팩감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를 해소를 흑이 해도 여기가 엄청난 악수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백이 이깁니다. 여기 이미 득을 봤으니까 여기가 팩감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지금은 제 계획으로는 미세하게 백이 이기지 않나 하는 그런 계산이 되는데요. 네. 뭐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봐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넘어갔어요. 드디어 이제 패 공방이 끝이 났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미세합니다. 아까 이제 제 계산에서 달라진 것은 여기 단수 친 게 한 집 손해인데 백도 여기 찝은 게 좀 손해라서요. 찝는 게 없어졌죠. 그래서 아까 반집 승부라고 말씀드린 것과 지금도 뭐 차이는 거의 없네요. 네. 계속 미세하네요. 여기를 찝는 게 원래 4집짜리 끝내기였는데 여기 찝는 끝내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가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그래서 여기 한 집 하나, 득, 여기 한 집 손해. 백의 입장에서는 뭐 셋, 그렇게 보여지고 다섯, 되게 미세합니다. 여섯, 미세하게 일곱. 한 반집 정도 백이 이기지 않을까가 저의 계산인데요. 네, 이제 흑도 넘어갔고요. 패도 끝이 났습니다. 자, 남은 끝내기를 모두 마무리 지으면 되는데요. 약간 변수가 변수요. 그쪽에 어떻게 되죠? 먹여치면 마지막 하나 나가 놓나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서 이제 백이 나가 놓는 게 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따냈습니다. 따내면 맞고 나서 아직은 이쪽 처리가 어떻게 끝이 날지 모릅니다. 뭐 조현 선수 일단 그렇게 하더라도 된다고 보고 따내긴 했는데요. 류민찬 선수 어떤 선택을 할지.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꼬불이 나와. 그러면 네. 네, 손해가 없는데요. 지금 조현 선수가 그냥 여기를 막아버리고 여기랑 여기를 맛보기로 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실제로 일단 여기를 선택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를 둘 때 맞고 흑이 여기를 내려서는 걸 선수로 할 시간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백이 약간 이기는 바둑으로 하나. 보여집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거는 그냥 연장책이죠. 네,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이제는 셋. 끝내기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좌변 들어가고요. 백이 최소 반집은 이길 거라고 보여지는 바둑인데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요. 백은 여기도 있고 맞죠. 여기도 큽니다. 둘, 아, 있는 수 선택합니까? 제가 반지 100이 이긴다고 계산됐던 것은 여기를 두고 따낼 때 이어서 이렇게 처리를 했을 때 이제 100이 반집은 이깁니다. 근데 이 길이 뭐 손해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제가 계산한 것과는 조금 형태가 다르네요. 네. 왜냐면 아까 딸 때 그냥 있는 것과 비교를 하면 이쪽이 가치가 하나, 둘, 셋, 넷. 역끝내기 4집짜리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좌변 막는 것도 네. 커 보이는데. 다섯, 여섯,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0이 반집은 이긴다고 보여지는 바둑에서 여기 형태가 약간 달라졌는데요. 가치가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죠. 아까는 맞고 늘고 맞고였고 여기는 따고 있고였는데 여긴 4집 차이고 여긴 5집 차인데 선우수가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가요?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끝내기가 여기를 젖혀 이으면요. 역끝내기 한 집 들어가고 마지막 하나, 둘, 거의 셋, 끝이 났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처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 상태에서 이제 반패가 남게 되는데 느낌은 이 반패를 양보해도 100 반집승으로 보여집니다. 반집에서 그럼 한 집 반 정도 예상되는 건가요? 네, 지금 저의 예측은 반집이나 한 집 반이고요. 마지막 공배를 세워보면 좀 더 확신이 들 것 같은데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이제 2개가 남았으니까 한 집 반일까요? 이렇게 여기가 있죠. 아, 지금 패를 양보해서 흑이 마지막 공배를 외우니까 패를 양보해도 100의 반집승이 맞습니다. 네. 정말 미세하네요. 그럼 막판 패가 변수이긴 하지만 한 집 반에서 반집은 조혜연 선수가 승리가 유력하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이젠 정말 변화가 생길 곳이 없습니다. 네. 이 바둑 정말 시종일관 변화의 변화를 거듭했는데 이제는 없겠죠. 이제는 없어요. 초반 이 하변 백이 흙을 노려가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 판을 쉬지도 그렇죠. 않고 하나. 정말 몰아갔었거든요.
이제 몇 군데 끝내기만 정리가 된다면은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팀의 승패는 결정이 났지만 마지막까지 이 마지막 라운드에서 순위 경쟁을 하고 있는 팀들 개인 승수 1승에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이바둑을 이미 이 경기를 부강약품이 졌기 때문에 이제 9승 6패가 되는데요. 둘, 서울 셋, 바둑의 품격도 9승 6패, 다섯, 부강약품도 여섯, 9승 6패입니다. 일곱. 그런데 지금 류민치한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 24승으로 개인 승수가 똑같습니다. 네. 류민치한 선수가 이바둑을 치면 23승 대 24승으로 바둑의 품격보다 한 계단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럼 지금 2위에 랭크되어 있는 부강약품 팀은 이 판을 5위까지도 지는 순간 일단 당장 순위에선 4위로 떨어지고요. 5위까지도 가능한 아, 이 한 판도 굉장히 큽니다. 네. 팀 마지막 결과는 나왔지만 둘, 셋, 이 대국 넷,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뭐 변화가 없죠. 아까 저희가 계산했던 것과 그대로입니다. 마지막 반패에 따라서 조혜연 선수의 한 집 반승이 될 수도 반집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위험한 순간이 몇 차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 조혜연 둘, 선수가 셋, 이 승기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일곱, 여덟, 아까는 여기 두는 걸로 계산했지만 계산상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 여기랑 여기는 맛보기 패가 되고요. 여기 이었을 때 패가 남는 것까지 똑같죠. 이 패를 100이 이기면 한 집 반, 마지막 100이 지면 하나, 반집입니다. 둘, 셋, 넷, 다섯, 마지막 하나, 이 패는 백이 굴복을 해야겠죠. 네, 이 패는 패를 지는 순간에 위쪽에 있는 백돌 전체가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백은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패는 백이 뒤로 물러섰고요. 이봐도 개가를 할 것 같잖아요. 지금 백이 이기긴 했지만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개가 작업이 들어갔을 때 전 루민치안 선수가 개가를 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 중국 루. 그 중국의 신예 기사들이 이제 한국식 개가 익숙하지 않아서 처음 개가를 할 때 헤매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류민치안 선수가 이번 시즌 지금 7번째 대국인데 네. 앞선 6번의 대결은 전부 이기든 지든 불계승이었어요. 확인할 길이 없었네요. 네. 그래서 좀 개가가 된다면 과연 어떨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예전에 통합 예선에서의 어떤 광경을 보면 개가를 못해서 한국 선수인 상대 대국자가 해주나요? 해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어, 요즘은 한국이나 일본들도 그래도 중국 기사들에게도 약간 익숙해졌고 해서 좀 그런 경우가 예전에 비해선 줄어들었습니다만 아직도 경험 많지 않은 선수들은 한국식 개가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둘, 셋, 넷,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섯, 중국 같은 다섯. 경우는 개가를 심판이나 기록자가 대신합니다. 그럼 분란의 여지는 더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그냥 어떤 문화 같아요. 예전에 제가 20년 전에 중국에 교류전을 갔을 때도 그랬고 항상 개가는 직접 안 하더라고요. 그럼 그 자리에 딱 앉아 있으면은 개가를 해주는 사람이 와서 네, 개가를 해주죠. 해주는 네네. 통합 예선이 진행될 때면 바둑이 뭐 수백 판이 두어지잖아요.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진행 요원들이 와서 개가를 하거나 뭐 그렇습니다. 신기하네요. 중국의 개가 방식이 한국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시간도 한 두세 배는 더 길고요. 한국 룰은 사석을 그냥 집에 이렇게 메우면 되니까 네, 훨씬 쉽게 느껴질 것 같은데. 중국은 흑이든 백이든 어느 한쪽만을 개가를 하게 되고요. 사석이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 선수들도 중국에 처음 용병 참가를 하고 세계대회를 나갔을 때 이 중국식 개가 때문에 좀 곤욕을 치른 것도 있지 않나요? 중국 그 개가 할 때는 사실 승패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이겼는데 지거나 졌는데 이겼거나 뭐 그런 상황은 없죠. 근데 그것보다 마지막 이제 공배를 메우면서 반패를 버티거나 하는 중국 룰의 특성 때문에 역전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끝이 나면 이제 승패 체크를 해서 꼭 본인이 사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근데 그 사인을 할 때 한국은 동그라미와 X로 이겼다 졌다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이겼을 때 숫자 2, 졌을 때 0을 씁니다. 그래서 이기면 2점, 지면 0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졌다고 생각했는데 자기한테 이응이 되어 있으니까 이겼나 했던 그런 신예 기사는 경험이 있습니다. 0을 5x의 5로 봐서요. 네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중국 바둑의 기본 룰이 이겼을 때는 2점, 비겼을 때는 1점, 졌을 때는 0점 이렇게 네. 표기를 합니다. 다섯, 그것도 한국과 다르네요. 한국은 세모죠, 비겼을 때. 그렇죠. 한국은 이기거나 지거나 세모죠. 네. 조현 선수 막판까지 패를 버티는데요. 네. 아직도 패감이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근데 지금 루민찬 선수가 패감이 한 게 많아 보이거든요. 승패랑도 상관이 없긴 한데 끝까지 버팁니다. 지금 있고 백이 여기 먹여치면 흑이 여기 먹여쳐서 패감은 흑이 한 게 많습니다. 다른 곳에 패감이 없어요. 백 반집승입니다. 우변 쪽에 101점 나가는 게 패감이 안 되는군요. 네, 공배가 뒤에 2개나 있으니까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네. 정말 길고 길었습니다. 이거 한 3판은 본 것 같은데요. 이 한 판에 3판의 바둑이 녹아 있습니다. 이 바둑은 몇 수까지 진행됐나요? 이 바둑도 지금 뭐 수순이 엄청난데요. 한 350수는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결과를 확인해 보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류민찬 선수가 한국식 개가가 조금 익숙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 보여요. 네, 지금 약간 상대들 머뭇거리면서 물어보는 듯한 제스처였는데요. 네, 그렇죠. 지금 메우는 게 맞는지 물어봅니다. 중국의 신예 기사들이 한국식 그 개가법에 익숙치 않은 경우는 뭐 흔하게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네. 이 사석을 집에 메우는 걸 어색해하네요. 중국은 사석 자체가 필요가 없어서 딴엔도를 상대 통에 넣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한국은 사석을 상대 돌통에 넣는 건 돌을 거두는 행위죠. 그렇죠. 100집이 8집이 났고요. 100집이 딱 2집이 날 거라고 계산이 됐었는데요. 차근차근 100집을 메어가고 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반면 네. 6집 조혜연 선수의 반집 승입니다. 정말 치열했던 마지막 3국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집 승부가 나왔는데요. 네, 마지막 3국 속기 대국은 포항 포스코 캠텍의 조혜연 선수의 반집 승입니다. 네, 올 시즌 이제 10승 5패를 기록하게 됐죠. 18라운드 1경기 포항 포스코 캠텍의 3대0 완봉승입니다. 네, 일단 서울 부강약품과 포항 포스코 캠텍의 이 포스 시즌 순위 경쟁에서는 이 포항 포스코 캠텍이 조금 앞서가게 됐습니다. 네, 지금 순위가 굉장히 변동이 있는데요. 지금 이 한 판의 결과로 모든 팀이 순위가 뒤죽박죽이 돼버렸습니다. 네. 일단 충남 SG골프팀은 여수가 옥선에 이어서 2위를 확정을 지었고요. 네. 그 뒤를 이어서 품격팀이 3위로 당장을 올라섭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패한 부광약품팀 개인 승수에서도 1승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4위까지 밀려났고요. 당장의 순위는 포항 포스코 캠텍 5위입니다만 개인 승수를 26승까지 늘렸기 때문에 네. 이제 다른 팀의 결과에 따라서 3위까지도 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이 3위부터 5위까지는 어느 정도 변동의 폭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18라운드 계속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자, 내일은 18라운드 2경기입니다. 올 시즌은 조금 아쉬운 팀들이에요. 부안 곰소소금과 경기 호반건설이 대국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현재 8위와 9위에 랭크되어 있는 팀인데요. 뭐 어떤 프로 정신으로 무장해서 마지막까지 팬들에게 어떤 즐거운 승부를 선사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내일 멋진 대국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두 팀의 대결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